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파만파 이정희 회장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애국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먼 나라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식탁무에서 홍당무 하나를 먹으면서도 홍당무를 맨 처음 먹게 된 사람이 로마 사람일까 프랑스 사람일까 하고 역사를 더듬는 그러한 얘기를 화제를 자주 그렇게 던지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그 드라마에서도 역사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정도로 과거의 역사,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죄로 성화되어서 영국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가로막고 있는 도보 해협이 있죠. 약 한 37km가 되는데 이 도보 해협이 몇백 년의 그런 진통을 겪다가 1994년 5월 비로소 개통이 됩니다.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 도보 해협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폴레옹이나 카이자르 그리고 히틀러도 이 도보 해협 덕분에 영국을 침략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면에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시각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대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현실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일이 있었어도 이미 지나간 일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쉽게 잊어버리고 앞으로 닥칠 내일의 일은 그다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과거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현재를 바로 파악할 수가 없고 미래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과거 속에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미래를 위한 삶의 지표도 세우지 못하는 오늘 이 지역의 삶의 방식이 우리들 앞날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어주는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지 냉정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국가적인 전환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당 후보자들이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안심하시겠습니까? 가증스러운 지난해 4월 15일 선거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꿈에서 깨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다면 끝장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선거의 결과는 그들의 손아귀에 아래에 있고 그들의 작전대로 끝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서울시장은 적어도 서울 시민들의 심장을 미래에 대한 꿈과 확신으로 고동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LH발 투기 의혹은 또 어떻습니까? 공직자들의 한탕주의로 국민적인 공분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권과 용도 변경권, 독점 개발권이라는 특권이 부여된 LH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벌린 3기 신도시 투기로 인하여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고 무능무책임한 정권이 다시 심판대에 올려졌습니다. 기왕에 오늘 저는 1년 후쯤 치러질 대선전에 뛰어들 대권 후보 지망생들에게도 한두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풍당당한 정치 지도자와 군면성실한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의식이 있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과거에도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했고 미래에도 국민을 감동시킬 자신이 없는 자는 대권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진정한 영웅만이 대통령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 극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과 부정부패, 무능 무책임한 태도에 절망하면서 좀비스럽고 접살스러운 정치 모사꾼 매국노 패거리들에게도 애국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국가는 당신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국민들도 당신들의 놀이기가 아닙니다. 국가를 농단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물러나와 역사와 국민의 오랏줄을 받으시오. 이게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라는 정치꾼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유우파 애국국민들이여, 국가적인 난제가 태산처럼 산적하여 있는 오늘 이 순간도 우리들은 과거를 교훈 삼고 미래를 등불 삼아 오로지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분투하고 혼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정진하여 참된 국가 번영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학구국동기연합회 강군열 회장께서 최근 전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LH 사태와 관련해서 문 정권의 추악한 비리 실태를 규탄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충성 강군열입니다. 얼마 전에 그 LH 직원 한 사람이 우리 LH 직원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아주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같은 LH 직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하면서 지금 난리법석을 떠는데 아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잔챙이 몇 명 정도 구속하고 재판시키고 나면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잠잠하고 국민들은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투기를 했는데 아무리 털어봐야 잡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LH 공사에 근무하면서 투기를 하면서 꿀잠을 빨면서 근무를 해갈 것이다. 그렇게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LH공사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고 이것이 LH공사의 복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도 안 입고 오면 이직을 하고 LH로 들어와라. 실력이 없어서 LH에 못 왔으면서 LH 직원 한두 명이 그 자그마한 실수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폭로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면서 크크 쯧쯧 하는 것으로 말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국민을 조롱하는 말인 겁니다. 도대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공기업 직원이 도대체 어떤 의식 구조를 가졌길래,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그 직원 한 사람이 그 정도의 그 국민을 조롱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상층부가, 이 대한민국 정부의 상층부 고위직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인척으로부터 빌기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단한 집 한 채, 영등포에 있는 단단한 집 한 채를 샀습니다. 명확한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것이 시중에 폭로가 되면서 결국 그 청와대 대변인은 대변인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했던 그 대변인이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됐으니 어떤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안 하고 열중셔 하고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청와대 경제수석은 집이 2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올 때마다 집 한 채를 처분하시오, 집 한 채를 처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만 실장으로부터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날도 집 한 채를 빨리 처분하세요.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판 청와대 안에서 비서실장하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붉히고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시중에 파닥에 퍼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청와대 수석 자리를 포기하고 그 강남 집을 고수했던 겁니다. 여러분, 강남 불패 신화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고위직이 청와대 고위직보다는 집 2채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강남 집값이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비서실장, 다른 비서관들한테는 집을 처분하라 하면서 자기는 미적 미루고 있다가 드디어 집 한 채를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2채 가운데서 하나를 처분했는데 자기 국회의원 될 지역구에 집 한 채가 있었고 강남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집을 처분해야 정상적인 처분입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지역구의 집은 놔두고 강남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지역구의 집을 처분하고 강남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강남의 집값이 잡혀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더더욱이 최근에 청와대 여자 수석 한 사람이 사임을 했어요.
근데 사임하기 전에 그 청와대 수석하면서 비서실장이 하도 집 한 채 처분하라 하니까 두 채 가운데서 하나를 처분했어요. 이제 하나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임을 하고 곧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국 대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 수석이 수석 자리를 사임하고 그리고 대사로 나가기 전에 나와가지고 집을 두 채를 또 샀어요. 집 두 채를. 그러니까 모두 세 채가 된 거예요. 세 채. 그 세 채를 가지고 이제 외국 대사로 가게 된 겁니다. 전형적인 먹튀야, 먹튀. 예?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밑에 있는 따까리들은 열심히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해병대가 해안에 상륙작전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병력을 태운 LVT라고 있어요. 그 LVT, 랜딩 비클 탱크라고 하는 상륙용 전차가 있는데 그거를 타고서 20대건 30대건 해안을 향해서 쫙 갑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연막탄을 터뜨려. 연막탄. 이 도넛 같은 연막탄을 빵빵빵빵 터뜨리면 이게 적군에게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니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의 말은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연막탄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연막탄을 터뜨리니까 참모들이, 따까리들이 요이 땅 하고 가가지고 부동산을 잡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거기다가 변창흠이는 취임하면서 지난 2월 4일 날 제3기 신도시 그 주택 경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창흠이가 이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전국의 부동산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전국이 완전히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휩싸버리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장관을 임명하면서 5가지 인사원칙을 발표했죠.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기입니다.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한 장관은 장관이 임명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부동산 투기도 잘못되고 죄악이지만 지금 전국의 부동산 투기 열풍을 만들어낸 건 누굽니까, 여러분?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변창흠이가 발표를 함으로써 전국의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냈다면 그 변창흠이를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동산 투기 열풍의 그 원흉은 누굽니까, 여러분? 문재인의 문재인. 그러므로 우리가 문재인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번 4월 7일입니다. 이번 4월 7일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시민들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주는 건 다 받으십시오. 재난지원금 다 받으십시오. 그거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내 주머니에 나갔다가 굳고 있다가 다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니까 절대 양심에 가책하지 말고, 그리고 받는 건 받고 표는 정확히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의, 그 다음에 정신, 공의가 살아있음을 만방에 선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근열 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 김병규 총재께서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발전의 근간이 되어왔던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는 문정권의 저희를 규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미동맹 강화 국민정부 책임을 맡고 있는 김병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4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 취임하기에 그가 외친 정의, 공정, 평등, 과연 국민 여러분 그 세 가지를 엄정하게 누리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가 말하는 공정, 정의, 평등이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이 정권과 함께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산 4년이었습니까? 저희들은 그게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그런 정부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비리와 억압들이 지금 국민들이 볼모가 되어서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방향 때문에 이 자유민주공화국이 순탄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전체주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이 잘못한 모든 것을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로 다 묶어버립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자기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이전의 정권들이 전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국정농단이니 사법농단이니 어디서 그런 말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뒤집는 덮어버리는 그런 아둔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에 과연 이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폭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고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번영을 이루게 만든 한미동맹도 지금 파탄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17일, 18일 날 토니 블링커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와서 문재인 정부의 강요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장한 것은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인권 만행을 대한민국도 확실하게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강렬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들은 척 만척합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의 근간은 반중국 공산당, 반북 공산당을 외치지 않으면 절대로 한미동맹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서야 할 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반중국, 반북한을 확실하게 외치는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지금 중국이 서서히 적탈을 하고 있는 홍콩처럼, 타이완처럼, 미얀마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순간에 4월 7일 있을 이 서울 부산 보궐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우파가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지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레닌이 얘기했듯이 선거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정부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로 트럼프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번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차기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 인사 중에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만하지 말고 반드시 4월 7일 날 우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우리의 우파 인사가 당당히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싸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엄마 부대와 엄마 방송 대표로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주옥순 대표께서 최근 문정권 하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뻔뻔하고도 후한무치한 국민정서가 동떨어진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규탄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거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존경하는 우리 서울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는 광화문 동화면세 백화점 앞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일당들이 이 코로나로 정치적인 방역 그리고 계엄령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들이 이 시위에 9명 이 사람들밖에 못 서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전철을 타보십시오. 전철에 수백만 수억 명이 타고 다니는데 이 전철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자, 문재인 정권은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을 찬탈한 주범들, 그리고 저 광화문 이성만 광장에서 촛불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이 파렴치한 문재인 패거리들이 여러분 지금 4년 가까이 이 나라를 70년의 역사를 다 뒤엎어놓고 과거에 1980년대로 회귀하려는 이 작당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서울시의 이 행정이 여러분 이 이성만 광장에 저 수많은 우리 서울 시민이 내는 피같은 세금, 저 세금을 저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이성만 광장에 세월호 저 세월호 저를 왜 저기다 모셔놔야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가정에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100일이면 탈상을 다 하고 다 하늘나라로 편안히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세월호와 그리고 이 촛불 세력의 등에 업고 권력을 찬탈한 집단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 세월호를 저기다가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서울 시민들은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서울시에 이 엄청난 예산을 함부로 쓰고 있는 이 세력들에게 여러분 철퇴를 내리는 것이 바로 서울 시민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정치꾼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정치꾼들을 제대로 뽑아야만이 이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저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이 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재산이 엄청나더라고요. 박영선이는 55억, 오세훈이는 56억, 안철수는 1500 몇 억입니다. 여러분, 이전 자들이 서울시 행정을 맡아서 하는데 과연 똑바로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선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해찬이가 서울시 우리 여당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자가 제정신입니까? 과거에 4.15 부정선거 여러분 그때도 180석을 반드시 할 거라고 이미 얘네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얘네들은 이미 판을 다 짜놓고 4.15 부정선거 같이 서울시장 선거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암호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시민활동을 해보면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미 감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자유대한민국을 부강시킨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 6월 달에 한일 협상을 하고 난 뒤에 5억불 차관을 받았는데요. 이 5억불 차관이 무상유상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이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면 그 돈을 국민들에게 복지 기금으로 다 나눠주면 돈이 다 없어지고 또 가난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하셨느냐? 포항종합제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각 지방마다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여러분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세민 한 포라도 이 세민 한 포가 헛군데 쓰일까봐 세민 한 포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이 나라를 오늘에 이렇게까지 세워놨는데 이 부강한 나라에 이 권력을 누리는 저 문재인 패거리 일당놈들이 수도 서울을 말아먹고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아먹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게 이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이 만약에 이런 자들을 또 뽑는다면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야당 여당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개돼지 같은 건성으로 이런 자들을 뽑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길거리에서 싸우면서 저 극좌익 세력들과 싸웠던 모든 명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저 세력들이 지금 또 이 선거 전에 국민들에게 돈을 또 나눠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내야 될 세금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후손의 후손까지도 다 저들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지금의 저 문재인 일당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분의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들의 비리를 낱낱이 다 알게 됐습니다. LH 사건서부터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 일당들이 집권하는 동안 자 우리 모두 한탕 해먹자 얼마든지 돈을 우리가 뽑아먹자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국가 공무원이라는 놈들이 상식도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저 문재인 하는 꼴을 보세요. 저 사람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지금의 저 문재인 일당들에게 이번에 반드시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은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후손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대한민국 국민 자유우파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자기네들의 목줄에 매여서 국가가 주는 돈 받아먹고 일하지 마라. 청년들도 일하지 마라. 너네들 일 안 해도 한 달에 쓸 수 있는 용돈을 내가 국가가 주겠다. 여러분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세상에 한 달에 문재인이가 주는 150만원 거기에 목줄이 매여있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정신 차려라. 너네들은 지금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무궁무진하게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문재인이가 주는 저 150만원짜리 이런 데 인생을 걸었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문재인
저들이 말하는 참여민주주의 이거 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눈을 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4월 7일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오세훈이가 됐든 안철수가 됐든 두 사람이 모두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단일화를 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이 연화와 같은 지금의 이 몸부림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그만큼 시기적으로 지금 20일밖에 남지 않은 4월 7일 보궐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비가 와도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이 광화문 광장에 기자회견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거포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투쟁하고 투쟁해서 저들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서 인식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이 우리를 돕지, 우리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절대로 하늘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힘을 모아 나가서 반드시 이 투쟁 대열에서 문재인 정권을 몰아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주옥순 대표님 아주 열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육군 OCS 가족 애국연대 김두천 회장께서 거짓말 정권의 실체를 폭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습니다. 1960년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겨우 70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북은 28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이념적으로 싸워온 남과 북의 격차는 이미 김일성 족속들이 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70년 역사 중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정권을 만났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이가 취임을 하면서 모든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모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그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 우리들이 마약처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문재인 정권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밝힌 31가지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거짓말을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유전자를 한번 열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거짓말하라. 그리고 그 거짓말을 들통이 나더라도 절대 사과하지 마라. 만약 피할 수 없이 큰 거짓말로 드러나면 남의 탓으로 돌려라. 그리고 나라나 국민의 이익 그리고 안보에는 관심을 갖지 말고
주사파의 이익과 민주당의 이익에 전념하라.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유전자입니다. 친중 종북을 하면서 김일성 북한 정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문재인 정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여 자유의 이념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 흘려 피 흘려 만들어 놓은 선진국입니다. 이 나라를 그들이 거짓말로 사기로 몽땅 망쳐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단 한마디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유의 가치를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깃발을 들고 표를 들고 1인 시위, 9명 시위, 기자회견에 만족하겠습니까? 절대 이런 투쟁으로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자유의 가치는 좀 먹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권리합시다. 여러분, 모두 힘을 합칩시다. 여러분, 자유의 가치를 피와 땀으로 지켜나갑시다. 자유 대한민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성실한 나라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기꾼이 득실거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짓말과 사기로 물들여진 이 나라를 깨끗한 자유의 가치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화문의 동화광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 세력이 있길래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 집단에 속으면 여러분은 가난한 국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사회주의는 가장 가난한 국민들을 다루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끼리만 해먹는 겁니다. 4월 7일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정권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우중에도 여러분들의 애국 열정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골기하여 문재인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모두 함께 합시다.